개인소득 및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판단할 때 개인들이 얼마나 소득을 받았고 이걸 얼마나 또 저축하고 그리고 남는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건 경제의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가 발표되면 항상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는데 딱 흐름이 어떠냐, 지출은 조금 만만하게 줄어들고 있고 소득은 쭉 올라가고 있고 개인 저축은 2020년, 21년에 높았다가 다 까먹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요걸 대략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세부 내용을 보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 투자에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이 개인소득,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자,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뭔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런다 그러면 개인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침체가 오고 그런 전조 증상이 뭔가 보이죠.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국가의 개인소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거든요. 이렇게 회색선이 경기 침체가 오기 직전까지도 개인소득은 올라가요. 그리고 막상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야 소득이 살짝 감소를 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소득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리고 경기가 막 나빠지든 좋아지든 하고 나면 바로바로 우리 임금에 반영이 됩니까? 아니죠. 1년이 지난 후에 임금 협상을 할 때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든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좀 월급 더 주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람을 자르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이 개인소득은 경기에 어떻게 보면 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은 경기 침체 직전까지도 오르고 이게 경기 침체가 와서 사람들이 막 잘리고 난리가 나야 그래야지 찔끔 떨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이거 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 비전통적인 돈풀기 QE1, 2, 3도 그렇고 코로나 지원금, 팬데믹 지원금도 그렇고 정부의 이전 소득이라 그래요. 정부에서 쓴 돈이 개인한테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인 소득으로 그냥. 이게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오면 더 높아져요. 이게 다이렉트로 돈을 쏴주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 소득은 경기 침체 시에 오히려 잠깐 좀 늘어나요. 이렇게. 그랬다 물론 이제 2008년에는 이게 해고를 많이 하면서 줄어들거나 그렇겠지만 코로나 때는 계속 돈 쏴주니까 너무 많이 쏴줘서 이번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거, 요 정부 이전 소득이 너무 많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개인 소득을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도움이 될까요?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들이? 개인 소득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후행 지표잖아요. 경기 침체 직전까지도 소득이 쭉쭉 올라가는데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들 보면 개인 소득이 늘어나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거는 과거 역사적으로 항상 경기 침체 직전까지도 개인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미 폭락 다 한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우리 투자에 도움을 주냐? 개인 지출이 일단 가장 큰 도움을 주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 부분 함께 볼게요. 개인 소득, 개인 지출, 개인 저축입니다. 일단 특징이 뭐냐? 개인 지출하고 개인 소득이 전체적으로는 거의 유사하게 경기 침체 직전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죠? 그러다가 뚝 떨어지는데 뚝 떨어지면은 개인 저축이 많이 증가해요. 이거 당연한 게 사람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은 여러분 돈 막 씁니까 오히려? 아니죠. 돈을 안 씁니다. 저축을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개인 저축이 쫙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잡을 게 있는데 개인 저축이 많은 상태에서 개인들의 소비 지출, 개인 소득도 이렇게 증가하는 턴하는 시점들부터 어떤 구간들이죠? 경기가 대세 상승하는, 한번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구간들부터가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런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구간이 올 거냐? 개인 소득이 지금 쭉 늘어나고 있고 개인 지출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침체를 막거나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개인 저축도 한창 코로나 이후에 많았다가 다 소진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뚝 떨어지면은 반대로 개인 저축은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다시 회복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질러야 돼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을 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니 안 오니 할 때 그때 질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바닥 찍고 개인 지출과 개인 소득이 턴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개인 저축도 풍부하다.
그러면은 이때는 확실히 그때 먹을 수 있을 때 제대로 지르는 게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저축 이걸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 지출 어떤 특정 항목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좀 선행하는 지표들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개인들의 소비 지출에서 실질이 좀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뭐 6%다 그러면 그 6%를 이렇게 조정한 실질적인 소비 지출 중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소비 지출이 맨 위에 거고요. 그 중간이 상품, 그리고 맨 아래가 이 상품 중에서 내구재예요. 가장 좀 비싸고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자동차, 가전, 가구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서비스 소비 지출은 과거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그렇고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가 터지기 바로 직전, 그리고 터지고 한참 있다가도 서비스 소비 지출은 잘 안 떨어져요. 경기 침체가 심하게 와야지 살짝 떨어지고, 뭐 이때는 코로나 때니까 당연히 많이 떨어졌고, 어쨌든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서비스 소비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서비스 소비가 견조하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가 안 오네 막 이러는데 아니죠. 2008년에도 서비스 소비는 견조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선행적으로 움직이죠? 상품. 그리고 뭐 제품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움직입니다. 보시면 상품 지출이 쭉 늘어나다가 점점 증가율이 둔화돼서 평평해질 때쯤이면 뭔가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는 진짜 난리가 나는 거. 그때는 뭐 바로 뭐 손절이고 뭐건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에도 이렇게 쭉 올라오던 게 평평해지고 그러다 나서 경기 침체가 오죠. 지금 어떻죠? 코로나 직후에 쭉 올라왔던 게 지금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품 소비 지출이 횡보하는 구간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역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경기 침체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상품 소비 지출 중에 특히 민감한 게 뭐냐? 내구재예요. 이거는 자동차, 뭐 가전, 뭐 가구 이런 것들은 돈이 잘 벌리는, 즉 경기가 호황인 상황에서 사지 경기가 불황일 때 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민감합니다. 쭉 올라오다가 뭔가 둔화되거나 떨어지면 그때 이제 경기 침체예요. 바로 매도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쭉 올라오다가 뭔가 좀 횡보한다. 매도. 근데 지금 어떻죠? 쭉 올라왔고 횡보.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그냥 이런 거 폭락 맞고 갈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렇지만 항상 동일하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현재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내구재 소비 지출이 완만한 상태죠. 하지만 경기 침체 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정확하게 언제 온다, 뭐 안 온다, 뭐 시점 이런 것까지 맞출 수 있나요? 확률이 높다는 거는 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적고 올 확률이 높다는 소리예요. 근데 경제는 항상 변수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흘러가지도 않고 정확하게 미래를 예단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 오면 잘못하면 박살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채권도 사고 안전자산으로 배분도 하고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공격적이다 하면은 성향에 맞게 뭐 주식을 하든 자기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또 어떻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맞추나 틀리나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점쟁이 논리가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네가 말하는 거 따라갈게. 넌 점쟁이처럼 맞추기나 해라. 나는 그냥 너만 보고 가다가 맞추면은 좋은 놈, 안 나쁘면은 이제 뭐 꺼져,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맨날 뭐 누구 잘 맞추는 것 같아서 따라다니고 하다가 결국에는 돈 다 날려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내가 주식해보니까 다 사기꾼들이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죠.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할 줄 알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과거 경기 침체가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거 스스로 판단을 해야지. 뭐 누가 온다 안 온다 그러면은 뭐 그대로 따라가고 그게 맞는 투자 방식인가요? 절대 안 되죠. 반드시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다 그러면은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같이 발표된 실제 개인 가처분 소득이라는 지표를 보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앞에 나와 있는 이 소비 지출과 비슷한 건데, 가처분 소득이 뭐죠? 소득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 세금 내고 저축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쓸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 그래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뭐 6%다. 그러면은 이걸 다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5% 상승했는데 내 실제적인 소득이 4% 상승했다. 그럼 나는
오히려 1%만큼 구매력이 감소된 거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2020년, 2021년에 돈을 많이 주니까 구매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이젠 오히려 2020년, 21년보다 구매력이 확실히 낮아졌어요. 가처분 소득이.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개인 소득이 분명히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돈은 더 많이 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 즉 쓸 수 있는 돈은 실질적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가처분 소득이 더 줄었단 말은 내가 버는 이 임금, 더 늘어난 소득은 요런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제품 가격은 이렇게 늘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코로나 이후보다 훨씬 더 줄어든 상태, 횡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소득, 소비가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들 있죠. 눌렸다가 개인 소득 소비가 쭉 늘어나는 이런 구간들이 대세 상승장이고 우리가 그럴 때 투자를 해야 돈을 많이 번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소비가 급격하게 이렇게 또 늘어나야 대세 상승이고 앞으로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경기 회복, 성장 구간이 나타나는 건데 일단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거의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니까 다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뚝 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돼요. 개인 소득이. 개인 소득의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누가 돈풀기를 하건 뭘 하건 해서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딱 보십시오. 요번에 PC 물가지수, 미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PCE 근원 물가지수라는 건데 이게 실제적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이게 물가죠. 이게 어떻습니까? 4.6%예요. 그 전에 4.7이었는데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가가 안 잡힌다. 물가가 당분간 거의 4.6, 4.4, 4.5 이러면서 천천히 잡힌다. 진짜 거의 안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히면은 우리의 급여가 쭉쭉 올라주면 좋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6월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3%였어요. 지금 물가가 4.6% 오르니까 0.3% 더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임금 상승률은 점점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서비스업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그래도 나아요. 지금 업황이 좋으니까 거의 6% 가까이 물가보다도 더 높게 임금 상승률이 증가하니까 서비스업의 노동자들은 지금 좋다.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제조업은 지금 굉장히 어렵죠. 3% 후반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플레이션이 4.6%니까 거의 1에서 0.78% 정도씩 구매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제조업체들에 다니는 사람들은 못 살겠다 이런 상황, 서비스업은 살겠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업이 계속 좋냐? 아니죠. 여기 채용 공고 보세요. 전체 채용 공고입니다. 채용 공고가 쭉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는 어떤 때죠? 채용 공고가 늘어서 사람을 계속 뽑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뽑아도 계속 지금 경기가 좋아지니까 채용 공고를 계속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서로 돈 더 주겠다고 임금 올려서 데려가죠. 반대로 채용 공고가 떨어질 때는 어떤 때죠?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줄여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임금을 줄여서 내보냅니다. 지금은 어떻죠? 채용 공고가 계속 떨어져요. 이게 모든 고용지표에 선행하는 게 채용 공고인데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앞으로 임금 상승률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행지표가 떨어지니까. 반대로 물가는 진짜 안 잡힌다. 그러면 구매력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실제 가처분 소득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횡보하거나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때처럼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 지출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눌렸다가 올라가는 구간들이 대세 상승, 주식시장이 좋은, 쫙쫙 올라가는 구간들인데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봐도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갑자기 대세 상승으로 계속 쫙쫙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낮죠. 상대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걸 개인 소득, 소비 지출, 저축 지표로 알 수 있어요. 각각의 투자 방식이 있어요. 근데 사이클에 근거한 중장기 투자 같은 우리들은 지금 상황 딱 살펴봤더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우리 투자 방식에서는 맞다는 거죠. 각자 투자 방식이 다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우리와 똑같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셨을 겁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습니다. 소통을 제대로 해요.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또 그것과 함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움직이는 각 종목 또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 감사합니다.